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 달구름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정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연보랏빛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정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하죠. 며느리 김윤희는 언제나 정자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25년째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예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도 정자는 왜인지 윤희와 마주 앉을 때마다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둘 사이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응, 잘 잤다. 고맙구나. 정자는 윤희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구이, 아삭한 무나물까지 윤희의 손맛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도 정자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아들 도연은 벌써 일터로 떠났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윤희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고 정자는 마당 구석에 앉아 콩을 다듬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데우는 오전 10시경, 정자는 문득 멈춰선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순간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작게 중얼거린 정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25년 전 어느 가을날 남편 박상구는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도 이웃들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대문 앞에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다림은 체념으로, 체념은 다시 무덤덤한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정자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라진 후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죠.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윤희의 배려는 세심했습니다. 정자가 좋아하는 나물을 챙겨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했어요. 사람은 참 묘하지. 정자는 콩을 다듬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고 떠났어도 여전히 옆에 있는 이가 있지. 바람이 불어와 정자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윤희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도연이 돌아왔을 때 정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을 맞았습니다. 가족 셋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조용했어요. 각자 묵묵히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하고 잔잔한 그러나 어딘지 공허한 시간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자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독 밝은 밤이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정자는 또다시 남편의 실루엣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 존재감 말이에요. 이것이 정자의 일상이었습니다. 평화롭지만 평온하지만은 않은 무언가 미완성된 채로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어요. 며칠 후 정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마당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집 주변 곳곳에 잡초가 무성해졌거든요. 특히 뒤뜰 구석, 오래된 장독대 근처는
덩굴 식물이 엉켜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윤희가 다가와 말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몸이 좀 굳어서 그런지 움직여야겠어. 너는 다른 일 해라. 사실 정자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희가 이상하게도 뒤뜰 구석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만 유독 관리가 안 되는 게 신경 쓰였어요. 정자는 낡은 호미와 삽을 들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독대 뒤편 감나무 그늘진 곳이었어요. 덩굴을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곳과 달리 이 부분의 흙이 유독 부드럽고 색깔도 달랐거든요. 이상하네. 정자는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쳐 봤습니다. 한 삽, 두 삽 파다 보니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돌인가 싶어 더 파보니 둥글고 매끈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항아리.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땅 속에서 나온 것은 꽤 큰 옹기 항아리였어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고 주변을 천으로 둘러싼 채 묻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완전히 파내는 데는 한참이 걸렸어요. 윤희야. 정자가 며느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앞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거예요. 정자는 혼자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라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지만 몇 번 시도 끝에 드디어 열렸어요. 그 순간 정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하얀 천에 쌓인 유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와 이름표가 없는 군번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계는 녹이 슬어 멈춰 있었지만 군번줄의 금속 번호판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유골이 자신의 집 마당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시계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뒤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돌아보니 윤희가 세탁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윤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항아리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윤희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뭐냐, 윤희야? 이걸 왜 여기에 묻었니? 정자는 유골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버려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진 거라니? 누가 남의 집 마당에 유골을 묻어?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윤희야, 정말 모르는 거니? 정말 몰라요, 어머니. 하지만 윤희의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오랫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침착했던 윤희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 말이에요. 정자는 다시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군번줄의 번호를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익숙한 숫자 배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계. 갑자기 정자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이 시계. 정자의 손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P, S, 지라고요. 박상구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영감 시계잖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세탁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남편 시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진정해? 정자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남편의 시계가 왜 며느리 집 마당에 묻혀 있을까? 그리고 이 유골의 주인은 누구일까?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자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계와 정체불명의 유골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박상구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라 마을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이장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자 씨? 김 이장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어제 발견한 항아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물론 남편의 시계가 나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이나 무연고 시신 같은 게 있었나요? 김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20년도 넘은 일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지만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거예요. 면사무소에 가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정자는 김 이장의 말을 듣고 바로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군번줄 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며칠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윤희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아들 도연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윤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응, 면사무소 좀 다녀왔다. 정자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반응을 살펴보려고요. 과연 윤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네, 어머니. 어제 마당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혹시 너 아는 거 없니?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희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정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어머니, 그건... 도연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윤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눈짓을 주고받는 걸 정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말해라, 도연아. 엄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니? 하지만 도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자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군번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상구, 생년월일은. 그 순간 정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름이 나온 거였어요. 어떻게... 내 남편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제 남편입니다. 25년 전에 실종된. 경찰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의 유골이 가족의 집에서 발견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정식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발견 경위와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해요. 정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5년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애태웠는데 알고 보니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자는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이리 와봐.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그 유골, 우리 영감이야. 윤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며느리 마당에 묻혀 있다니.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희야, 이제 정말로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좋은 분 아니었어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많은 피해를 주신 분이에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과 윤희 집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피해? 자세히 말해봐.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정자는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기 전에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자신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었던 걸까? 윤희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은 분이 아니었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좋은 분이 아니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정자는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붙잡고 앉혔습니다. 도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강한 어조에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줘. 윤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도 들었잖니. 어머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윤희가 가끔 아버지 얘기를 하면 표정이 어두워지긴 하는데 그게 다니?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정자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너도 뭔가 숨기고 있구나. 내가 바보인 줄 아니? 하지만 도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급하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자는 홀로 남아 분노와 답답함에 휩싸였어요. 그날 오후 정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진실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남편 박상구가 사업을 할 때 동업자였던 정민수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민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정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 씨, 안녕하세요. 정자 씨 아니야? 웬일로 여기까지? 정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상구 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구, 그 인간 얘기는 왜? 정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상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이라. 그 인간 어디 가서 죽어도 싸지. 무슨 말씀이세요? 몰랐지? 내 사위 집안 다 말아먹은 게 걔야. 정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희 아버지 인생 망친 것도 걔고 투자받고 배신한 거 모르지? 정민수는 술에 취해 중얼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희네 아버지가 중산층이었다는 거 알지? 그런데 상구가 사업한다고 거액을 투자받았어. 그리고는 그 돈 들고 잠적해버렸지. 정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윤희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 보증을 섰거든. 집도 날리고 가게도 망하고 완전히 몰락했지. 정자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남편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윤희가 너희 아들하고 결혼한 건 신기하지. 원수 집안인데 말이야. 정민수의 말에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희가 남편의 죄를 알면서도 왜 도연과 결혼했을까? 정씨, 그럼 윤희네 아버지는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정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민수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정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희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미안하다.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던 윤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상구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윤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끝까지 시아버님을 원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를 사랑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도연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자는 윤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망친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서도 25년간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셨던 윤희가 대단해 보였어요. 고생했구나, 윤희야.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남편의 유골이 왜 윤희의 마당에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윤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저녁을 먹으며 정자는 윤희와 도연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도연은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자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계, 군번줄, 그리고 유골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윤희의 마당에 묻히게 되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정자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자의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과거와 윤희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을 알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윤희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도연은 아예 집에 늦게 들어와 일찍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특히 도연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도연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불러 세웠어요. 도연아, 이제 그만 말해라. 어머니 무슨,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가 모를 줄 아니? 아버지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모르고 살 수는 없잖니.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자는 조바심이 났지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날 때렸어요.
도연의 첫마디에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렸을 때부터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별것도 아닌 일로 저를 때렸어요. 엄마도, 당신도 외면하셨잖아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아들을 때린다는 건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윤희 아버지한테 한 일도 사실이에요. 투자받고 배신한 거 다 사실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걸 알고도 날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윤희는 저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정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모습과 아들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도연아, 정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도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 마당에서 죽어 있었어요. 뭐라고? 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일이? 25년 전, 아버지가 실종된 그날 밤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윤희를 괴롭히고 저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그래서 윤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딸이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윤희 아버지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둘이 마당에서 싸웠어요. 크게 다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 심장마비인 것 같았어요. 윤희 아버지가 당황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듣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묻은 거니? 윤희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윤희가 말렸어요. 아버지가 사기죄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에 엮이면 안 된다고. 도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마당에 묻었어요. 윤희 아버지는 그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몇 달 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윤희도 피해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런데도 저를 선택해줬어요. 도연의 말에 정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근데 왜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도연의 말에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25년간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윤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윤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25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윤희야, 고생 많았구나. 정자의 말에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정말 우발적인 사고였을까? 도연과 윤희의 고백을 들은 후 정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정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정자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김 이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면사무소에서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장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25년 전 실종신고 기록이에요. 박상구 씨와 관련된. 정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같은 날 또 다른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있어요. 이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김태식? 윤희 씨 아버지 성함이 맞죠?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의 아버지도 같은 날 실종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태식 씨는 몇 달 후에 뺑소니 사고로 발견되었는데 사고 날짜가 박상구 씨 실종 신고일과 같은 날이에요. 정자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이 말한 이야기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이장님, 혹시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때 마을에서 폐가 한 채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장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정자는 이장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은 집 마당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장은 폐가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장이 돌아간 후 정자는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25년 전 그날, 정말 우리 집 마당에서 일이 일어난 거니?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마을 이장이 그러는데 그날 폐가에서 소동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그날의 진실은 다 몰라요. 뭐라고?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나가셨어요. 시아버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시면서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도연이가 와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다고 했어요. 집 마당이 아니라 마을 폐가 근처에서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도연이와 함께 아버지를 집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님도 폐가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둘 다 죽어 있었어요. 정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럼 도연이는 왜 거짓말을? 아마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면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윤희의 말에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윤희야,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는 끝까지 시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 시아버님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탓이라고 하셨다고.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소 후에도 아버지는 복수를 다짐하셨어요. 언젠가는 시아버님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윤희의 말에 정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윤희의 아버지가 남편을 해친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 그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였어요. 서로 싸우다가 함께 쓰러진 것 같았어요. 윤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전가자인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묻은 거구나. 네. 시아버님은 우리 집 마당에, 아버지는 산에 묻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버지 시신이 발견되면서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어요. 정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함께 죽었다면 과연 누가 먼저 공격했을까? 그리고 도연은 왜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그날 밤 정자는 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왜 거짓말했니?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서로 죽였다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정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윤희의 아버지가 서로 원한을 품고 만났다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정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니? 아버지를 제대로 장례 치르겠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일을 공개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연아, 그럼 이제 그만 숨기고 살고 싶어요. 25년간 이 비밀을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윤희는 뭐라고 하니? 윤희도 동의해요.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신 유기죄라도 받아야죠. 이제 그만 숨기고 싶어요. 정자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너도 피해자였잖니. 왜 내가 죄를 져야 하니?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유기했으니까요. 윤희의 눈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연과 윤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자도 동행했어요. 25년 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정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유골에 대한 부검과 사건 재조사가 진행됐어요.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박상구 씨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명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외상이나 타살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자연사였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윤희 아버지는요? 김태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아마 격한 감정 상태에서 혈압이 급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자연사였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결국 두 분이 만나서 격하게 다투다가 각자의 지병이 악화되어 동시에 쓰러진 거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 폐가에서 만났습니다. 박상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김태식이 나중에 도착했어요. 이웃들이 들었던 고함 소리는 두 사람이 과거 일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박상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태식은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격한 언쟁 끝에 두 사람 모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형사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상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보내드리네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원망했지만 이제는 용서할게요. 윤희도 시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세요. 윤희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였던 윤희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정자는 남편의 유골함을 들고 윤희와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윤희의 아버지가 묻힌 곳 근처에 새로운 묘를 만들었어요.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네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한도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산소를 정리한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자의 말에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던 며느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5년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정자의 집 마당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까지 생명력 넘치는 꽃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낸 후 찾아온 희망 같았습니다. 정자는 예전에 항아리가 묻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윤희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이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시겠어요? 윤희가 따뜻한 녹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윤희의 표정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윤희야. 정자는 차를 받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윤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나 봐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요. 시아버님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봐.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셨죠? 윤희의 질문에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심했다기보다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것 같았어. 저도 모르게 벽을 쌓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 일 때문에. 윤희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홀가분해요. 그때 도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윤희야, 뭐하고 계세요? 응, 차나 마시고 있었다. 너도 앉아라. 도연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앉았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요즘 집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됐다, 도연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거 알고 있어.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윤희야, 음식이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정자의 말에 윤희가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요리할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 마음이 편해야 뭘 해도 잘 되는 법이지. 식사를 마친 후 정자는 마당으로 나가 예전 항아리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진실은 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정자가 직접 써서 세운 팻말이었습니다. 진실이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어머니, 그 글귀 참 좋네요. 윤희가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하며 적어봤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군요. 두 사람은 꽃밭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희야, 이제 우리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지?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서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2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사라졌다. 윤희와 도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나도 영감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 아이들은 더 큰 짐을 지고 살았구나. 정자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건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용서란 그 남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인지도 몰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 말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우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새로운 꽃들이 또 피어날 테니까요. 윤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정자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라. 도연을 배웅한 후 정자와 윤희는 함께 마당 일을 했습니다. 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로운 꽃씨를 심었어요.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이 이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